안녕하세요. MNK 포랑입니다. 현대차가 곧 미국에 본격 판매를 시작할 아이오닉 5 전기차를 만나러 왔는데요.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은 장점과 이런 매력으로 입소문이 난 모델인데, 제가 이 미국 샌디에고 현지 시승을 통해서 과연 아이오닉 5가 어떤 디자인적인 장점과 성능적인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떠나시죠. 아이오닉 5, 정말 이 디자인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제 사실 그 토리노 오토쇼에서 그 주지아르가 디자인한 현대 쿠페 컨셉트가 소개가 됩니다. 이후로 이제 현대 고유 모델이죠. 폰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완성되게 되는데요. 2019년에 컨셉 45라는 당시, 그 2019년 당시로 4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또 컨셉트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차를 가지고 현대가 2019년 당시에 앞으로 이런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, 아이오닉이라는 기존의 이제 제품명이 있었는데 이게 브랜드화가 되면서 그 첫 모델로 아이오닉 5라는 이름으로 당시 45 컨셉트가 이제 양산으로 나오게 되는데요. 헤드램프랑 테일램프에 이제 픽셀을 사용해서 굉장히 멋을 냈는데, 약간 패크맨 보는 것 같아요. 네, 좀 이렇게 재밌게 디자인을 해가지고, 확실히 전기차가 좀 약간 고민이 많을 거예요. 디자이너들한테는 어떻게 이 차를 좀 차별시켜야 되나, 내연 엔진과 또 엔진차와 어떻게 다르게 구현할 것인지는 이제 고민이 될 텐데,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이오닉 5는 현대만의 독특한 철학을 잘 반영시킨 이런 또 익스테리어가 눈길을 끌고요. 이 전반적인 익스테리어의 어떤 프로포션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일단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.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멋을 많이 냈어요. 그러니까 사이드라인의 어떤 알파벳 G를 좀 옆으로 돌려서 느끼는 어떤 그런 라인이라든가, 뒤로 넘어오는 리어 스포일러라든가, 뒤쪽 루프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,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 전기차가 이게 굉장히 또 배터리 때문에 휠베이스가 길고, 이 구성 안에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가는 어떤 구성인데,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서 아이오닉 5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낸 모델이 아닌가. 특히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큰 휠을 껴도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, 이게 현대차가 요즘에 추구하는 어떤 파라메트리 그런 패턴을 잘 구현을 해서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공력을 가미한 어떤 또 그런 기능까지 생각한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,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 확실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딱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전달하는데요. 이런 소재라든가 컬러 선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잘 분석을 했다는 게 또 묻어나는 부분인데요. 눈여겨볼 것이 일단 12인치짜리 2개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서 좀 이렇게 통일감 주는 디자인을 갖게 있고요. 센터 패시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은데,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운전을 할 수 있는,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잘 위치를 가져갔다는 게 좀 눈길을 끕니다. 스티어링 휠은 이제 약간 D컷 스타일이에요. D컷 스타일로 밑에가 좀 평평하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혼 있는 부분에 이제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게 되는데, 대신에 이제 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귀여운 어떤 표현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. 근데 또 이제 이 동반석과 운전석 사이에 이 센터 콘솔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기어 시프트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티어링 뒤쪽으로 옮겨갔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도톰하게 자리했는데, 아무래도 이쪽 공간으로 기어 레버가 움직이다 보니까, 옮겨진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,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시트에 앉으면 이게 이제 이미 많은 그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. 이렇게 등과 이제 이 엉덩이 부분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,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. 이게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뒤로 이렇게 눕게 되면 거의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전달한다고 그러는데,
실제 뭐 척추에 이제 그 눌려지는 어떤 무게를 한 25% 정도 좀 절감시켜서 조금 더 편안한 척추를 좀 이렇게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게, 이게 아마 보통 동반석에 그런 거를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 운전석까지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썼다는 얘기는, 이 아이오닉 5가 단지 달리는 차가 아닌 어떤 운전자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. 2열 시트가 굉장히 재밌어요. 그러니까 뭐 등받이 각도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. 2열 시트 전체 앞뒤로 움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 좀 당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승객 위주의 공간을 좀 맞추고 싶다 그러면 뒤로 밀면 되는데, 이게 뒷좌석 그 2열 시트를 좀 뒤로 밀고요, 앞좌석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놓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겨가지고, 이게 또 차에서 일을 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수준의 공간과 기능을 갖추는데요.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V2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력을 외부로 끌어서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차량 외부에서 꺼내는 것도 있고, 뭐 뒷좌석에도 이제 일반 콘센트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, 뭐 시트를 좀 뒤로 밀고 앞좌석도 좀 민 다음에 이 전용 테이블 같은 걸 좀 놓고요, 안에서 일을 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. 또 이 비전 루프라고요, 굉장히 루프의 어떤 그런 개방감이 좋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누워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,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쪽 계신 분들은 이제 조샤트리 많이 가시잖아요. 근데 조샤트리 가면 사실 그 일반 내연기관 엔진차는 계속 시동을 걸 수가 없으니까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,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뭐 전기를 활용해서 어떤 그런 또 쾌적함을 즐기면서 이렇게 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닉 5로 뭐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레저를 즐길 때는 정말 넥스트 레벨이라고 그러죠. 다음 세대 레벨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. 먼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요, 이제 롱 레인지 배터리 팩이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듀얼 모터로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시동 버튼을 누르면요, 이게 마치 PC를 켜는 것처럼 가전제품에 어떤 전원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좀 재밌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어 셀렉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자리했는데, 이게 보통은 그냥 이 드라이브가 내리면 있고 이제 올리면 이제 리버스인데,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DNR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그 기어 레인지 어떤 표시를 보시고 좀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터랑 또 인버터랑 또 EV 트랜스미션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속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대한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길을 끄니까, 실제 이제 코나 EV 타시는 분들이랑 또 아이오닉 5 이제 한국에 타신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, 코나보다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, 특히나 언덕 구간 같은데 조금 더 잘 치고 나간다라는 좀 평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운전을 해봐도 이 변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는 지금 좀 덜 받는 것 같고요. 좀 어쨌든 설계상의 이점으로 인해서 또 어떤 그런 효율이 좀 높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배터리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롱 레인지가 77.4kWh가 들어가고요. 근데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58.2kWh가 들어갑니다. 편은 제가 지금 듀얼 모터 버전을 타고 있는데요. 앞뒤 합쳐가지고 한 320마력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한 220마력 정도 이제 힘을 낸다고 하니까요.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운전할 때요,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그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마다 약간 좀 움찔움찔하는 게 있어가지고, 그래서 회생 제동의 어떤 그런 단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.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것을 또 만지게 해놨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 스티어링 에 달린 패들 시프터가 둘 중에 양쪽에 자리에 있는데요.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입니다. 이제 마이너스로 누르게 되면 이제 회생제동 단계가 이제 낮아지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동차와 같이 막 울컥거리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요.
회생 제동을 좀 높여서 나는 좀 약간 에너지 활용을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패들 시프트의 플러스 버튼을 놓으시게 되면 단계별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최대 이제 3단계까지 약간 또 이제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리시게 되면요, 그때부터는 아이 페달이 작동합니다. 이게 아이 페달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원 페달 시스템이죠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속과 감속을 페달 하나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,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발을 떼면 아이 페달 모드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. 그만큼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전 취향에 따라서 이 회생 제동 단계를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다이얼처럼 생긴 걸 누르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. 이게 생긴 건 돌리는 건데 눌러야 됩니다. 일단 누르게 되면 이코, 노멀, 스포츠를 고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스노우 모드로 바뀌는데요.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운전에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전륜에는 이제 맥퍼슨 타입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뒤에는 5링크가 들어가는데,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핸들링이 생각보다 재밌는 차다.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을 바탕으로 한 구동 방식에 따른 어떤 스티어적인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, 이 전기차는 일단 이 착 내려앉은 기분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그런 스티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을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운전 스티어링 휠 핸들 조작이라든가 좀 코너 들고 나갈 때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. 실제 이제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무스 테스트라고요. 이 고속 구간에서 얼마나 회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있는데, 이게 포드 머스탱 마2가 실패했어요. 근데 아이오닉 5는 굉장히 인상적인 몸놀림을 보여줬죠. 고속 구간에서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도 현대가 만든 이 전기차가 이게 단순히 뭐 거리랑 충전 속도를 떠나서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그런 테스트 통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. 실제 운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.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게다가 HDA2가 적용이 되면서요, 이전 세대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덜 불안해요.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계속 운전자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이제 운전자의 개입을 유도하긴 하는데, 뭐 자율주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대차가 추구하는 이 HDA2가 달려있는 건 지금 아이오닉 모델이 유일한 현대 쪽에서는, 이게 이 정도까지 넣어놨다는 것도 참 소비자에게 주는 좋은 혜택이죠. 사실 지금 일반적인 경쟁자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차로 유지, 차선 보조 정도까지만 좀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,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운전자에게 운전 편의를 주겠다는 거는 현대의 또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유지 잘하는데요.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. 왜 전기차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스포츠 모드를 작동을 시키면요, 일단 클러스 자체가 굉장히 붉은색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좀 역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, 또 비주얼적으로 강조를 하고요. 가속 페달을 쭉 밟으시면요, 정말 재밌게 나갑니다. 와, 특히나 이제 약간 전비를 보여줬던 그 그래프는 토크로 바뀌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지금 차를 타고 있다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지금 쭉쭉 치고 나가줍니다. 이게 진짜 재밌네요. 디지털화 돼 있으면 또 이렇게 실제 운전할 때 이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 딱 타면요, 이거 뭐지 막 이러다가 또 약간 운전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, 지금 주요하게 쓸만한 것들은 물리적 버튼으로 빼놨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도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 버튼을 빼놔 보니까, 특히 공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놔서, 그러니까 시야를 해치지 않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이 현대가 얼마나 그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배려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줄 만한 부분입니다.
이제 또 보스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이 달려있다 보니까요. 아무래도 이제 음질 측면에서 뭐 인증된 브랜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음악을 즐기실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좀 음악을 좀 틀어볼까요? 또 괜히 저작권 걸리니까 제가 바로 끌게요. 이제 디지털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에는 법규상으로 이렇게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는데요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디자인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 중에 봤을 때는 일반 사이드 미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디지털 미러는 좀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, 뭐 미러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, 크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운전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뭐 아이오닉 5를 포함해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주행거리죠. 근데 미 환경청에서 며칠 전에 아이오닉 5에 대한 공식 주행거리를 발표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좀 얻어냈는데요. 일단 그 롱 레인지 배터리 팩 버전의 싱글 모터 모델이 303마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획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눈길을 끌만한 수치고요. 그 다음에 롱 레인지의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256마일 정도 갈 수 있고요.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220마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획득을 했는데요. 사실 스탠다드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, 아이오닉 5는 스탠다드보다는 롱 레인지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실제 이 아이오닉 5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 모터가 있긴 하지만 뭐 이코 모드로 놓고 가면서 회생 제동을 통하면 오히려 듀얼 모터 버전이 롱 레인지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게 한 4시간 정도, 반나절 정도 이 시승 기회라서 이게 좀 제가 좀 그런 전비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충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면 좋은데,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좀 약간 이후에 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, 아니면 제가 이걸 구매를 하든가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오너 입장에서 미국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. 주행거리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제 충전 시간이죠. 근데 아이오닉 5는 지금 거의 800V 정도의 어떤 그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모델입니다. 뭐 포르쉐 타이칸 정도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갔다가 지금 아이오닉 5가 또 이제 뒤를 밀고 올라왔는데요. 어쨌든 이 800V라는 거는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이 한 400V 정도에 어떤 맞춰져 있는데, 여기에 이제 그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350kW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10%에서 80%까지 18분이면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한 5분 정도면 64마일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충전 속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그나마 좀 충전소가 많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350kW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충전기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, 뭐 집에서 하시는 뭐 240V의 어떤 그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보드 차저 통해 가지고 한 6시간 30분인가요? 이쯤 정도면 충전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제 완速과 고속도 두 가지, 400과 800 같이 가져가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뭐 그 350 킬로와트 정도 되는 충전 시장은 열릴 것 같아요. 지금 충전 그 제공 사업자들이 이제 초고속으로 이제 많이 건설을 하려고 하고 뭐 좀 넓히고 있으니까,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손을 잡고 실제 그 아이오닉 5 그 구매 고객에게는 이 구매 시점부터 2년까지 한 30분 정도의 그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, 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제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많이 보급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. 아마 현대랑 같이 좀 많이 만들어 나가면 이 아이오닉 5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아이오닉 5 시승을 마쳤는데요.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좀 약간 전기차를 지금 실제로 이제 진지하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행거리나 충전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는 맞고요.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경쟁 모델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측면, 게다가
편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. 네,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모델 중에서 정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창적이다라는 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전기차가 내년과 또 내후년에 나올 예정인데,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난 전기차 한번 사볼까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이오닉 5 사시면 아마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인데요. 야, 진짜 간만에 타본 재미있는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NK 기어 폴 황이었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.